안녕하세요. 인트로 김시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열재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 나오는 지식의 수준은 오로지 인테리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딱 그 정도입니다. 건축이나 연구 등이 필요한 그런 깊은 내용은 다루고 싶지도 않고 다룰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열재에 관한 영상도 딱 인테리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열재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번 영상도 패시브 협회를 통해 알게 된 단열재에 대한 지식에 아주 조금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덧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단열은 당연히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단열 성능은 높은 유기계 단열재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유기계 단열재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반드시 틀을 짠 후에 석고 보드를 피스로 시공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만 화재 시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화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내단열 시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와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 등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단열재의 성분이 단열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물론 그 성분이 없으면 단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단열재의 그 성분이 단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단열재 성분에 갇힌 움직이지 않는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아이소핑크의 핑크핑크한 스티로폼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소핑크 안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 공기방울이 단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이소핑크는 3호보다 2호가 단열 성능이 더 좋고요. 2호보다는 1호가 단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3호에서 1호로 갈수록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즉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1호가 아이소핑크의 성분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아니 김 실장이 방금 단열재 성분은 단열 성능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단열재가 가벼울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가벼우면 공기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오히려 무거울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즉 다른 이유로 1호의 단열 성능이 더 좋은 건데 우연찮게 단열 성능이 좋을수록 밀도가 높았을 뿐인 거죠. 밀도가 높은 1호로 갈수록 단열 성능이 높은 이유는 밀도가 높으면 단열재 성분이 많아지는 대신에 단열재인 공기방울의 크기는 작아지고 개수는 늘어나는데요. 이때 작아진 공기층은 대류 현상을 적게 해서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게다가 단열 성능이 좋아진 공기방울이 많아지기까지 하니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이죠. 공기방울이 작아질수록 단열재 성분이 많아지는데 이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단열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밀도가 더 높은 아이소핑크 특호가 1호와 비교해서 단열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패시브 협회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샤시 유리문은 유리가 아닌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단열재는 XPS, 즉 압출법 단열재, 일명 아이소핑크입니다. 벽체 내단열 시에는 추천할 수밖에 없는 단열재입니다. 성능을 생각하면 가격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단열재 자체에 방습 성능이 있기 때문에 방습 테이프만 붙여도 방습층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단열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다른 단열재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독 XPS가 많이 언급되죠.
단열 성능이 하락된다고 하더라도 EPS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유기계 단열재가 그러하듯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섞어보도록 마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미네랄 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미네랄 울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XPS가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선호하기도 하고요. 인트로에서는 대부분 이걸로 시공을 합니다. 70도쯤에서 2차 발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난방 바닥이나 외부 벽체의 외단열재로는 선택하기 힘든 단열재입니다. 반면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역전 방수에서는 필히 XPS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옥상의 열기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실 텐데요. 역전 방수 특유의 공기층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불안해하지 말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열재는 EPS, 즉 비드법 단열재, 일명 스티로폼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EPS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XPS와 달리 2차 발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닥 난방용이나 외부 벽체의 외단열 시에 많이 사용되고요. 단열 성능의 저하도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흡수율 때문에 역전 방수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XPS처럼 별도의 방습층을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특유의 질감 때문에 맨들맨들한 XPS와는 달리 방습 테이프를 밀착해서 붙이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내단열 시 XPS가 더 선호됩니다만 방습 테이프 부착 문제가 해결되거나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한다면 이 EPS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PS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나오고 약 7주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사용 시에는 휘는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숙성이 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계 단열재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하고요. 활활 탄다기보다는 녹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석고보드로 내화 작업을 해야겠죠. 세 번째 단열재는 일명 E보드입니다. 엑스페이스에 PP보드를 접착한 제품인데요. 석고보드 같은 별도의 마감 없이 이것 자체로 마감하라고 나온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당연히 XPS하고 같고요. 다만 PP보드도 유기계이기 때문에 화재 시 잘 타겠죠. 따라서 이 보드로 시공한다고 해도 무조건 석고보드로 내화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내화층 없이 이걸로만 작업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아니죠. 석고보드 작업을 안 하고 마감까지 하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석고보드로 내화층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많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는 단열재입니다. 네 번째 단열재는 우레탄 폼보드입니다. 현장에서 발포하는 게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진 폼보드 제품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둘 다 단열 성능은 매우 좋습니다. 단열 성능이 좋아서 다른 단열재보다 두께를 줄일 수 있고 그렇기에 가격도 제법 비싼데요. 하지만 두께가 2배 정도 얇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이것도 마감까지 생각한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걸로 충분한 내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계열의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바로 불이 붙으면 HCN이라는
특정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석고보드로 내화층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단열재 두께를 줄여야 하거나 고객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모를까 굳이 먼저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 단열재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라스울입니다. 드디어 무기계 단열재입니다. 유리를 녹여서 솜처럼 만드는 단열재인데요. 단열 성능은 XPS와 같은 유기계 단열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폭신폭신한 롤 형태와 그나마 단단한 보드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롤 형태는 주로 목조 주택에서 단열을 할 때 사용하고요. 일반 인테리어 할 때는 보드 형태가 시공하기가 더 좋겠죠. 흔히 불연 단열재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불에 안 타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녹습니다. 그렇다고 유독가스를 내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불연 단열재는 아닙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투습 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외단열 시 특히 목조 주택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투습 기능이 있다는 말은 방습 기능은 없다는 말인데요. 이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방습층을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미네랄 울입니다. 내단열 시 적극 추천은 하지만 막상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단열재입니다. 유리를 녹여서 솜처럼 만드는 글라스울처럼 돌을 녹여서 솜처럼 만든 단열재입니다. 글라스울과는 달리 완전한 불연 단열재라서 화재에 매우 강합니다. 글라스울처럼 롤 형태와 보드 형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단열 성능은 당연히 유기기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글라스울과 비교해도 살짝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제법 많이 비쌉니다. 아무리 내화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단열재 성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가격마저 비싼 단열재를 선뜻 선택하는 분을 아직 뵙지는 못했네요. 단열재 자체가 불연 단열재라서 석고보드를 집부착하면 굳이 틀 작업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아무리 보드 형태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기계 단열재에 비해서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집부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글라스울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석고보드로 내화층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방습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습층도 반드시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에 대해서 이번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정리를 하자면 내단열 벽체용으로는 XPS, 즉 아이소핑크를 추천하고요. EPS도 가성비 나쁘지 않지만 화재를 염두에 둔다면 제일 좋은 선택은 미네랄 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난방 바닥용으로는 EPS, 즉 스티로폼을 추천합니다. 하자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EPS 밖에 없겠네요. 외단열 벽체용으로는 EPS, 즉 스티로폼이 제일 가성비 제품이고요. 투습과 화재 등을 생각한다면 제일 좋은 선택은 역시 미네랄 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외단열 옥상의 역전 방수용으로는 XPS, 즉 아이소핑크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단열 할 때 하자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너무 비싼 단열재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잠시 쉬어가는 영상으로 패시브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